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부는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고 시작을 하죠. 뉴스 인앤아웃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산뜻하게 정리해 주실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산뜻입니다. 예, 산뜻한 김영민 아나운서의 주요 뉴스를 또 배경과 의미를 풀어주실 이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요즘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기 전에 라디오 청취율 조사 관련한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네. 자, 이 좀 벌써 이틀 지났네요. 그렇죠. 2주간 실시가 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저보다는 김영민 아나운서가 잘 정리를 해주시는데 오늘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네. 꼭 받으셔서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있다라고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청취 인증샷이나 아니면 전화 인증샷, 응원 같은 것들을 샵 0945번으로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청취율 조사 기간 기념으로 저희가 매번 또 퀴즈를 내드리고 있어서 오늘도 퀴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이 YTN 라디오의 조금 역사적인 그런 날이거든요.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쑥쑥 늘고 있는데요. 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율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지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퀴즈가 자, 오늘 YTN 라디오 유튜브 구독자 수는 과연 몇 명을 돌파했을까요? 입니다. 보기 1번 30만 명, 2번 300만 명, 3번 3천만 명입니다. 네. 뒤로 갈수록 좀 희망사항이긴 한데요.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3천만 명 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은 아직 없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가요? 거기까지 조사를 못 해봤는데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가 그걸 할 겁니다. 이제 이동우 기자님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글쎄요, 하여튼 뭐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뭐 300만 명 넘는 경우도 아주 드물기 때문에 뭐 시청자들이 웬만하면 다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YTN 라디오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예. 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예. 들어가신 김에 구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샵 0945로 응원 메시지도 기다리고 있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도 역시 같이 보내주시면 되죠? 네, 물론이죠. 예. 응원의 한마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보내주신 분 가운데 선발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뉴스 인앤아웃 주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는 논란이 불거졌죠. 어제도 대통령의 인사비서관의 부인 사적 채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방송 직전에 이야기를 하기로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팔촌이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팔촌 관계인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요. 촌수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의 친동생과 같은 사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육촌 채용, 팔촌 채용 등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가 육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자들이 육촌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해서 채용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해 주는 것은 의미 없는 것 같고 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저촉 대상이 아니니까 문제될 것 없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네. 예, 대통령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선임 행정관 그 최모 씨인데요. 이제 부속실 근무를 이제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 인척 관계인 것은 대통령실 임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인척이기 때문에 그 임명한 것이 아니라 뭐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지금까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임명했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네. 대통령실은 그 이 최모 행정관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서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또 장기간 그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임명한 것이어서 임명에는 아무나 하자가 없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외가 육촌은 이해충돌 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최 씨 아버지와 그 윤 대통령의 어머니가 육촌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최 씨하고 윤 대통령과는 이제 팔촌이 되겠죠. 이 채용 과정이 이제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이제 윤 대통령의 기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이제 친인척 채용 논란을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그런 시도로 풀이되는데요. 최 씨는 이제 부속실에서 이른바 관저팀 소속 팀장을 맡으면서 김건희 여사의 보좌 업무를 주로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하는데요. 네. 이 팀은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하고 김건희 여사가 이제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 출신 2명 등 5명으로 꾸려져 있는데요. 네. 곧 완공될 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서 근무할 곳으로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6촌이 아니라 8촌. 예, 실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 씨와 윤 대통령 간의 그 인척 관계는 8촌이다 이거죠. 그렇죠. 청와대 아니라 이제 용화대라고 부르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의 나토 정상회의 동행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 알려진 바로는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에 민간인 신분으로 알려진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신모 씨고요. 또 신 씨의 어머니까지 이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에 고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후원했는데요. 네. 지금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 씨가 동행한 것이 능력, 자격보다는 사적인 인연 때문이었다라는 의혹이 더 불거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분명히 그런 어떤 사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번에 같이 동행했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혹을 살만한 소지는 이제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 씨가 이제 동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 씨를 둘러싼 쟁점은 이제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동행한 것 자체가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요. 네. 또 하나는 이 김 여사의 김건희 여사의 스페인 공식 일정을 어떤 형태로 조력했는지 뭐 이런 것도 이제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서 뭐 특별히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정상적이라면 이제 당연히 보수를 드리는 게 맞는데 신 씨가 이제 민간 전문가여서 뭐 그냥 돈을 받지 않고 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네. 스스로 이제 무보수로 자원봉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문 역량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외교부도 이제 국제 행사를 기획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꼭 써야 되느냐 네. 뭐 이렇게 이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신 씨가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다면서 행사 기획이라는 게 여러 분야가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잘 이해해야 돼서 그런 점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발탁하는데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뭐 실토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김현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 씨하고 그의 모친은 이제 지난해 7월 26일에 대선 예비 후보 신분이던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네. 각각 1,000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이제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들이 작용을 해서 이거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뭐 여론이 좀 일고 있는 네. 것은 뭐 엄연한 분명한 사실인 거죠. 예. 뭐 이런저런 사실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이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내부에서 여사 특보로 불렸다는데 공식 직함이 없는 사람이 특보로 불리는 게 바로 비선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고요. 지금 민간인에게 국가 기밀 사안인 대통령 부부의 일정과 동선 정보가 그대로 제공됐고 대한민국 외교부는 관용 여권까지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오늘 인터뷰에 많이 출연을 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수행원이 공식 수행원, 실무 수행원, 특별 수행원으로 나뉜다며 대통령실이 신 씨를 기타 수행원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민간인 수행에 대해서 BTS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천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며 BTS뿐 아니라 문화예술인을 본인들 정치 권력이 원하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과 탁현민 전 비서관의 입장처럼 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모처럼 이제 호재를 만나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글쎄 여기서 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은 조금 좀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 상황에서 요런 이번 그 뭐 친인척 관련이라든지 뭐 또 이 뭐 한방병원 따른 그 신씨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주 상당히 그 호재인 상황에서 아주 공세를 아주 강화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제 이번 일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빗대면서 국정조사를 벌여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가 개인적으로 지인을 해외 순방에 데리고 갔다는 것은 국회에서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국가의 기강에 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이 이제 해당 인물을 민간인 자원봉사자다 이렇게 밝힌 것을 두고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느냐. 그런데 국정농단이 생겼다면서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영부인은 국가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번 건을 통해서 영부인을 담당하는 이제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계획이 없다는데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아주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제 친인척 비리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민정수석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민정수석이 이제 친인척 감시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그런 기능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친인척 관련 비리 문제 언제든지 터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뭐 조간신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와 관련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뭐 그런 그 칼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에 이제 이런 친인척 관련 문제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을 빨리 선임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감시 기능을 확실히 이제 만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여론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좋은 반응은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또 해명을 할지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정원이 박지원 전 원장 또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이 부분 좀 살펴보죠. 네,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및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고요.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서 전 원장은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고 있고요. 다만 지난달 27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원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기록이 남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지금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건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그 수사의 칼날이 두 전직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까지 뭐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이 앞으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두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서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귀순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실제로 검찰은 이 두 사건으로 고발된 전직 국정원자들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이 두 사건을 각각 공공수사 1부와 공공수사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 이첩부터 배당까지
아주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검찰이 앞으로 이제 수사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정원이 상당 부분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네. 그런 얘기가 많고요. 네. 또 검찰은 또 이 수사력이 있는 그 공공수사 1부, 3부에 배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이제 귀결될지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고 민주당도 강력 반발하고 있죠. 그렇죠.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어이가 없었다.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고요. 이어서 이건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끝에는 NSC,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한 번에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국민과 국가 아닌 사람에 충성하는 어두운 국정원의 역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민간인 사찰까지 서슴지 않던 더럽혀진 이름의 역사, 망나니 칼자루로 국정원이 전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걸 넘어서 정치적 공세라고 지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민주당은 이제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이제 고발 등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제 대응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데요. 네. 여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이용해서 사실과 다른 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수세에 몰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그 민주당 측의 주장인데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전 세계의 어느 정보기관이 전직 수장을 고발하는가라면서 반문하면서 검경,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완전히 과거로 몰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네. 특히 민주당은 이제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코너에 몰리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상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결국 타겟은 문 전 대통령 아닌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면서 국정원이 이전 정권 인사들 그 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수사 배당이 됐죠. 네. 공공수사 1부하고 3부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계속 정치적인 난타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 징계안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준석 대표 정치적 기로에 서게 되는데 오늘 뭐 일체의 일정이 없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일단 오늘 오후 7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해서 이 사안의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고요. 이 대표가 윤리위에 출석해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징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좀 정치적인 지각 변동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중으로 일단 결론이 날지 궁금하고요. 어떤 정도의 징계 수위가 내려질지도 궁금한데 뉴스인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뭐 아시다시피 아직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윤리위가 지금 저 결론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결론을 낼지 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대표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또는 경고 정도의 징계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네. 또 7억 원 투자가 각서로 써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제명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아시다시피 이제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이렇게 총 4단계인데요. 오늘 윤리위가 이제 심야 마라톤 회의를 불사하고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결론을 내릴 경우에 이제 당은 이제 메가톤급 이제 후폭풍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이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 대표 임기는 이제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제 도덕성에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제 당 대표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반대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이제 그 성상남 관련 의혹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요. 그간 추진해온 이제 당 혁신 드라이브를 걸고 이제 친윤 그룹하고 더욱 뚜렷한 이제 각을 세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당 안팎에서는 이제 오늘 윤리위가 어느 쪽으로든 이 대표 관련 문제를 이제 매듭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제 지배적인데요. 네. 이 대표 징계 문제를 놓고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 내용만 심화될 뿐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점 때문이고요.
하지만 이 대표는 물론 당일 가격에서 윤리위 징계 결정을 놓고서 신중을 기해한다 이런 여론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윤리가 이제 오늘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한 어떤 논란과 파장을 낳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큰 내홍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결론은 오늘 밤 늦게나 뭐 내일 새벽 뭐 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한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아까 퀴즈 내주신 거 정답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 정답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0867번님 1번이라고 쓰셨고요. YTN은 라디오로 듣는 것도 TV로 보는 것만큼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또 8373님 정답은 300만 명. 예. 그렇게 쓰시고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예, 300만 고맙습니다. 명이면 예.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2478번님도 역시 300만 명 2번을 정답으로 쓰셨는데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편성 24시간 지루하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자, 정답 아직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유튜브에 한 번씩 들어가 주시죠. 예. 확인을 해봐 주시죠. 예.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시겠어요? 네, YTN 라디오가 오늘 구독자 이만큼을 달성을 했는데요. 네. 몇 명일까요? 1번 30만 명, 2번 300만 명, 3번 3천만 명입니다. 예. 자, 일단 많이 정답을 보내주고 계신데 뭐 희망 섞인 정답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